IDT 심화연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AI 이 학습 관점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물론 도구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AI를 대화 파트너로서 또는 협력 파트너로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트워크로서 AI를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AIDT와 같은 어떤 AI가 탑재된 또는 AI를 활용하는 수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학습 경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더 이제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AI 학습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AI 교육 시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또는 AI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이제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I의 어떤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AI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우리의 관점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 교육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짓겠죠. 그죠? AIDT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가 우리 선생님들이 AIDT를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맞춤형 교육도 뭐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 맞춤형 교육이 아마도 이 저차원적 인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면 그건 전인성 교육과 거리가 멀어요. 그죠? AI의 도구적 기능이 있죠. 그걸 부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를 대화의 파트너로서 상정을 한다면, 그죠? 좀 달라지겠죠? 사용하는 방식이. 뭐 AI를 하고 학습자하고 둘이만 학습하는 건 아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를 이런 네트워크로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디지털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AI 학습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은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AIDT가 어떤 대화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아주 굉장히 뭐 이게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I를 이제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제 마치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고 뭐 전화 통화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막 해줘요. AI가 굉장히 편리하죠. 뭐 언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뭐 이 점수대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해주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면 인간의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구로서 AI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AI는 교육에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 도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AI의 발전을 놓고 보면 이런 어떤 인지적인 측면, 저차원적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서적인 어떤 그런 지능,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 정서적 지능을 복제하기 위한 그런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AI가 마치 사람 같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인간 교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문제는 AI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침투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타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잡았고, 이것을 통해서 AIDT와 같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또 도구로서 AI를 보는 경우는 교사의 지식 전수가 아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부분을, 이게 너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회정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다. 특히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거나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건데 이게 이제 AI랑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수업에 활용할 때, 그러니 이제 우리 교수자가, 우리 선생님들이 AI가 언제 필요한 건지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성장시킬 자신의 어떤 역량,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I를 제외하고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학습 목표가 있고, 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전인성 교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인성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AI를 도구로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AI를 인간과 기계의 대립적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AI를 바라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걸 누가 말했나? 유네스코하고 유럽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유네스코에 따르면 AI 기술의 적용이 포용과 평등의 핵심 원칙에 따라서, 이거 인류애죠. 휴머니티, 인류애죠. 포용과 평등의 핵심 원칙에 따라서 AI에 대한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여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인간 이기 중심적인, 인간을 중심에 놓고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후 위기가 오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 중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건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소위 humanity values, 뭐 인문학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인류애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인간적인 것들도 포함해요. 자연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네스코는 지식 연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현재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AI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AI의 역할 또는 AI와 인간의 관계를 이 대화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AI가 국가 내 국가 간 기술 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차별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민족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I 기술을 교육에 배치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기서 능력이에요. 성장으로 보시면 돼요. 인간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고, 삶과 학습과 일에서 효과적인 인간-기계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협력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인간과 기계의 협업적 관계, 즉 대화의 파트너로서 AI를 교육에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2019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래교육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나 유럽위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OECD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네스코나 유럽위원회가 AI를 활용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은 무시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주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다거나 개별 학습을 통해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AI의 교육적 긍정적 요소를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AI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특히 긍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이 용어가 있잖아요. 미래교육. 미래교육은 매우 인류애적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미래교육의 관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래교육의 내용을 보시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에듀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런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 그다음에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는 점점 전쟁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어떤 자원을 함부로 유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변혁적 학습인 거예요.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래교육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AI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놓고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의 파트너로서 AI를 보는 것이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협업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대상이에요. 도구로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구적 역할이 있지만, 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번역한 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이 학교에 도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술들, 플랫폼을 이게 또 학습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습 관리 시스템 대표적인 것들이 블랙보드도 있고, 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을 아직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AIDT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강좌를 준비하다 보니까, AIDT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나중에 다른 강좌에서 이제 그 AIDT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보시면, 이게 도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여하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제 AI를 보는 것인데, 이건 학습자가 고차원적 또는 고차적 학습 능력인 메타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한 명의 선생님과 여러 명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다면, 협업의 대상으로 보고 그런 식의 수업 전략을 짠다면 많은 이런 물리적 한계를 좀 넘어서서 많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이건 메타인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작용, 상호관계성,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있고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수업이 이런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관계성, 서로 간에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본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참여 중심적인, 학습자가 정말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는 수업으로서, 그래서 모두가 다 성적에 따라서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또는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 전인성 교육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성되는 그런 학습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으로부터도 일정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든가, 내가 좀 느리게 가지만 내 길을 가겠다라든가, 이런 자존감 중심 또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성장으로서의 교육 환경, 그죠? 메타인지 중심의 협업 학습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죠? 네. 대화 파트너로서 AI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초점이 기억하고 이해하는 저차원적인 인지학습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 교육을 얘기할 때 인지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내용 체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도 지식 이해, 인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분석적,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치 태도잖아요. 가치 태도. 그죠? 예. 이게 세 가지가 다 발달해야 전인성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메타인지 중심의 고차원적 인지에서도 고차원적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런 정도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는 메타인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고차원적 인지 사용하지 않죠. 고차원 인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간 됨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치 태도 교육의 측면에서 AI와 협업은 교육적 접근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풍토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영역에 놓고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이제 양질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AI와 협업은 교육적 접근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AI를 도구나 학습 파트너로서 개체적인 접근.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할까요? 도구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는 이미 얘기했고 학습 파트너로서 보는 긍정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개체로 보는 거냐, 독립적인 하나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체로 보는 것이 타당 아니고 교육 환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학습 경험 설계 강의에서 제가 강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교육 환경으로, 학습 환경으로서 보는 거. 그거는 그 네트워크를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을 적용한다면, 학습 파트너로서 AI의 잠재력은, 교육적 잠재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게 네트워크로서 AI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챗GPT를 생각할 때 이게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치 뭔가 개별화되어 있고 어떤 독립형의 개체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챗GPT는 서버 네트워크에 의존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호스팅되는 분산 인프라에 의해서 구동돼요. 그죠? 분산되어 있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접속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있는 AI, 나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챗GPT만 본다면 독립적인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하고 접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4 같은 어떤 GPT4라고 하는 핵심 모델은 단일 학습된 모델이긴 해요. 근데 그 기능은 API나 데이터베이스 및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와 같은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핵심 모델은 하나지만 어떠한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다른 형태의 AI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하고 서버가 제공되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게 우리가 막 작성한 어떤 논문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뭔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걸 꺼려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올린 그 정보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연구소에서 우리 정보가 핵심이어서 그러나 챗GPT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지고 그 질문과 그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넣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를 다운받아 가지고 독립형으로 그래서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해요.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챗GPT를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되는 언어 모델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독립형이 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생태계를 활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보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이 특성들을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학습에 있어서 어떤 그런 효과, 교육적 효과를 바라볼 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로서 AI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해되시죠? 교육적 확장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네트워크로서 보는 AI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메타 연계주의라는 것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메타 커넥티비즘. 연계주의라는 게 있어요. 커넥티비즘. 지식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고 그 분산되어 있는 지식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재생산되고 있고 그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능력이 진정한 학습 능력이다라고 보는 게 이 커넥티비즘이에요. 연계주의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 커넥티비즘. 메타 커넥티비즘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변화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자각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인 것이고 이 세상의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메타 연계주의이다. 메타 연계주의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있죠. 드림슨 2019년, 21년, 22년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저인 건 아시죠? 학습자가 어떤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학습자 정체성이 유지되거나 퇴행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주로 접속해가지고 활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교육 안 시키잖아요. 정체성의 변화 또는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노드. 그러니까 이게 연결점이 노드인데 이 노드가 바로 커뮤니티예요. 그냥 간단하게 웹사이트라고 치죠.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내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주로 시청을 하는지, 내가 어떤 웹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글을 남기고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목적의식적 노드를 재설계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것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장이라고. 그게 진정한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메타 연계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자기 정체성은 현재의 노드와 노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웹사이트에, 어떠한 커뮤니티에 관계되어서 주로 활동하고 있느냐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타 연계주의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내가 탈퇴하고 어떤 커뮤니티 탈퇴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결합하고 또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죠. 그게 학습이라고요. 그 경계가 만들어내는 공간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 이제 그 노드와 노드가 연결하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은 그 기존에 있는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능동적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 공간의 확장 또는 이 공간의 변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공간의 변화 방식을 통해서 나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주로 접속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정보를 주로 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니까 내가 나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공간을 바꿔야 되겠죠. 다른 노드로 이동한다든가 노드를 만들어서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그것을 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메타 연결성, 상호 연결성, 초월 연결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그냥 관심 가지고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과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 가능성이 결정되고 어떻게 나의 학습 가능성을 재구성할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학습 능력과 실제 나의 학습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념화 시킨 것이 바로 메타 연결성, 상호 연결성, 초월 연결성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원전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고차원적 개인은 그래서 고차원적 개인을 이제 강조하는데 성장한 개인, 성숙한 개인으로 보셔도 돼요. 네트워크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 네트워크의 경계를 발굴하고 확장해서 새로운 정체성, 이념을 개척하는 사람, 이거를 고차원적인 학습자, 고차원적인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네. 메타 연계주의 학습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사례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겠죠. 네트워크 사고와 협업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AI가 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마인드맵 같은 구조를 만들고 이 마인드맵이 자신의 정신적 모델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학습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AID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을 상호 비교하고 다양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일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건 나의 일부를 표현한 거지 나의 전부를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AIDT가 자신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서 인식한다면 AIDT와 같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협력적 지식 구성 장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AI 튜터와 함께 콘텐츠를 공동 창작할 수도 있겠죠. AI 참여가 원래 아이디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성찰해 볼 수도 있어요. AI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겠죠. 또 이를 통해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나의 인식이 촉진되겠죠. 네. 제가 다른 강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 내용은 다 제가 아예 텍스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든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텍스트를 열어서, 본문 전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상호 연결된 학습 도메인 강조라든가, 실제 네트워크 문제 해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본문에. 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자,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메타 연계주의는 모든 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존재론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이 존재론적 가정은 네트워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네트워크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AI도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이니까. 그리고 나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지식을 생산하고 학습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키는 그 공간이 나를 결정한다고요. 학습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도구적이면 안 되겠다. 이원론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한다든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무관한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이원론적 접근 곤란하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 21세기 시대에는 학습은 기존 또는 새로운 상호 연결성을 찾는 것이에요. 기존의 연결들을 발굴해내는 것이고 새로운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 존재론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식은 후퇴하겠죠.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이니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한다라고 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이니까요. 그죠?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은 4차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의 연결 경험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이해하는 것. 연결 경험의 다양성을 탐구해보는 것. 새로운 연결 경험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휴대전화 없이 하루 보낼 수가 없어요. 항상 접속해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착각하는 학습자들을 네트워크 내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 그것이 이제 메타 연계주의 학습이고 네트워크로서의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트워크의 특성이 학습자의 자기인식, 학습 가능성, 학습자의 참여의 형태의 바로미터가 된다. AI를 바라보는 관점을 도구적으로 볼 것이냐, 대화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AIDT와 같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